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이 어제가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지 6개월이 지났죠. 그죠? 쓰레기 보수, 쓰레기 자칭 우파 유튜브, 사기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그 쓰레기 사칭 우파 유튜버들과 거기를 따라다니는 무지랭이들은 반드시 이준석 대표를 탄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과 대치되고 윤석열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시켜야 한다 하고 몇 개월 동안 떠들던 그 쓰레기 자유우파라는 사칭 사기 유튜버들은 또는 그를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반드시 이준석의 탄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 말대로 윤석열이 떨어진다. 한심한 것들. 핵심 키워드. 지난 12월 4일 날 윤석열과 이준석이가 극적인 봉합으로 일시봉합으로 일주일을 지나봤죠. 근데 일주일을 지나봤는데 놀랍게도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의 봉합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재명이가 점점 추격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번 주말까지 윤석열이가 급반등, 여론조사가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윤석열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고고TV는 양심과 이성을 속이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송. 지난 일주일 동안을 보면은 이재명의 돌출과 또 윤석열의 우직함이 해제가 됐는데요. 그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러한 자들이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이준석과 김건희다. 이렇게 제가 명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준석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준석의 보조와 협조가 눈물겨울 정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김종인한테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으며 친소관계도 없습니다. 우리 집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자는 방송인데 이성이 너무 작동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더 크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의 좋은 점이 우직함과 강직함.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4일 날 토요일 날 극적인 울산 해동을에 극적인 봉합을 해서 울산부터 어제까지 강릉까지 이준석이가 옆에 붙어 다니면서 군중을 몰아가면서 바람몰이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주말까지 과연 여론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 주말까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반등이 안 된다면 국힘의 선대위는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 리스크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MBS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민주당의 선대위와 국힘의 선대위가 누가 잘 돼 있느냐 할 적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 잘 돼 있다 한 3% 정도 이상으로 민주당이 잘 돼 있다 하고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지금 윤핵 간의 문제는 잠시 잠수를 탄 거지 그들은 언젠가는 태어나올 것이고 앞으로 약 3개월 오늘까지 98일 남았죠. 3개월 동안 윤핵 간의 돌출과 김종인과 김종인을 흔드는 작업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갈등은 봉합됐으며 완벽하게 시너지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를 보면은 이준석이 키워드였고 윤석열 별 돌아다니면서 바람몰이를 했고 윤석열은 제일 필요한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전방에 세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김건희였다. 김건희는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연스럽게 빨리 나와야지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들한테 윤석열은 더 비호감으로 찍히고 지지율은 정체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기 우파 유튜버들과 극우로 칭하는 윤석열의 패거리들은 지지자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내놓고 안 내놓고는 우리만의 문제지. 우리 일이지. 이재명의 부인의 해경궁 홍씨의 그 과거의 현란한 욕질과 비호감적인 행동이 지금은 이재명을 따르면서 여봉 사랑해 자기야 하고 이런 하트를 갖다가 팡팡 날릴 적에 그것을 아주 멸시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일반 대중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양 진영에서야 우리 대통령 후보 마누라들이 좋아하지만은 중도층과 무당층과 2030들한테는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빗발칠 것입니다. 김건희를 감추면 감출수록 김건희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며 윤석열은 더 비호감으로 찍힐 것이다. 무엇이 꿀이길래 이런 말이죠. 나오는 이야기가 혼전 동거설, 혼전 결혼설, 그리고 라마드레 쌍사건 문제는 전 그거는 그런 거를 갖다 방송하거나 그런 걸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추미애 같은 경우에 지금 오만 오물들이 다 태어나오죠. 추미애나 진혜원이나, 그죠? 또 민주당 뜰거지들. 그 성형 외모를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데, 줄리의 강은 건너지 않았다. 회초리를 듣고 싶다. 그런 거 말이죠. 천박한 것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건희의 등장은 국민들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이 있으며 그것도 부정적인 게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강력한 호기심이 있으면 명쾌하게 밝히라는 것은 점점점 더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저번 주부터 김건희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준석을 보면은 지난주 부산, 서울, 또 강릉 이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마이크를 잡죠.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은 윤석열은 혹시나 말 실수를 할까? 철학과 인문과 사회적인 고찰이 없는 윤석열은 이준석이한테 마이크를 돌리면서 대답을 하게 하죠. 좋은 면도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엔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왜 자기 생각을 말 못하나? 이런 문제죠. 지난주에 보면은 커뮤니티란을 분석했는데 이준석의 키워드가 핵심이었다. 전체 커뮤니티란의 사람 인물 이재명,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이런 걸 볼 적에 전체 커뮤니티란에서 2122건이 있었는데 언급량이 이준석이가 949건으로 45%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나와 김종인의 싸움이다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재명은 나와 이준석의 싸움이다 하고 지금 중도층으로 2030으로 필사적으로 확장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윤석열이는 이준석의 등에 기대서 2030과 중도층을 확장하려고 그러지만은 둘 다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비호감적인 캐릭터 때문에 2030과 중도층한테 절대적으로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둘 다 곤란한 상태다. 이런 거였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에 의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고 윤석열은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에 의해서 그 효과를 흡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간섭 안 할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문제는 발을 빼야 되지, 김건희 문제는 당에서 솔직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후보 본인의 문제죠. 그죠? 이걸 갖다가 억지로 포장을 하고 억지로 호의적으로 띄울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서 고고TV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직관적으로 느낄 적에는 김건희의 혼전 동거설과 또는 결혼설은 사실일 것이다 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두 번째 남자다. 근데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근데 지금 좌파들이나 윤석열이가 하는 건 줄리가 누구냐, 줄리 사건, 라마다 르네상스 사건, 이런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극도로 비호감 선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묘사하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은, 김건희 리스크의 이미지를 갖다가 나쁜 식으로 씌우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본 김건희는 한 번만 봤지만은, 입당 안 하냐, 안 하냐, 그 문제 봤잖아요. 서초동에서. 그때 주위 카페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집에서 만난 거잖아요. 개사과도 밖에 사무실에 찍었다는 건 집에서 찍은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가 자꾸 윤석열을 쉴드 쳐주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준석을 욕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을 욕할 필요도 없다. 대중들의 민심을 나는 말할 뿐이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김건희에 대한 저주성 발언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나도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니까 그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언행을 하더라. 고고TV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고고TV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분법적으로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조용한 내조하든가 또는 언론 노출이나 대중 노출을 조절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실드 치고 들어가는 게 전혀 표심의 영향을 못 받아요. 그거 보수 우파 늙은이들 윤석열 윤캠프 쪽이야 그래 안 나올 수도 있어. 대통령 부인이 왜 나와야 돼 하는 걸 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다. 준석이 하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 김 씨도 전문성 있는 분야, 예술 문화 분야인 거죠.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이가 판단할 문제다. 윤석열 같은 경우가 지금 공직생활 26년 검사 생활을 해가지고 은행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김건희 씨도 일반 대중 앞에서 나올 적에 실수가 있고 은행에 문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건희 씨도 더더욱 준비도 필요하다고 자기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비록 내가 이준석 팬이고 국힘을 지지하고 정권을 탈취하자는 고고TV이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럴수록 중도층과 2030과 무당층들은 왜 하고 의문표를 또 묻고 있죠. 의문보고 1개에서 10개까지가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빨리 내놔야 한다 하는 것이고. 지금 전면에서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갖다가 실드 쳐주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눈물겨울 정도다. 그리고 정책과 지략과 비전은 김종인 씨가 지금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세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눈물겹다. 쓰레기 보수 우파 유튜브를 사칭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 일 따라다니는 무지랭이들은 반드시 이준석이가 12월 11일로서 당대표가 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늙은 당원과 쓰레기 보수 우파들은 반드시 이준석을 탄핵하라. 그 꼬라지 좀 보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